밀짚모자 일당은 미래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에그헤드 섬에서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여러가지 건축물과 시스템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베가펑크의 연구소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분신 중 한 명의 릴리스는 이 섬의 에너지의 원천이 불이라고 말해주었으며 불은 모든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하여 계속하여 연구를 해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릴리스가 말한 사라지지 않는 불꽃은 정황상 루나리아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릴리스와 함께 베가펑크의 연구소로 들어가는 도중에 릴리스와 길이 어긋나 버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징배와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이를 신기하게 보며 여러가지 가설을 세웠고 징배와 비슷한 무언가가 징배의 자식이거나 징배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거나 그냥 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징배를 닮은 무언가에게 야,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징배를 닮은 무언가의 뒤에 세라핌 공사라는 문구가 적혀있기에 징배를 닮은 무언가는 아마도 징배의 세라핌일 것으로 보입니다. 쌍디가 징배에게 소리를 친 이후 프랑키는 이 자식 어린아이 모습인데 징배랑 덩치가 비슷해 라고 말하며 세라핌 징배가 외형만 어릴 뿐 크기는 오리지널 징배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 파시피스타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징배는 손에서 에너지파를 뿜어내버렸고 밀짚모자 일당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솝은 속았다, 정부 사람에게 환영받을 리가 없었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러니까 징배의 클론 병사라는 거지, 어린애라서 공격을 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말하며 우물쭈물거렸고 세라핌 징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나미 싸울까? 라고 물었고 나미는 우선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우스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기에 제우스는 앞으로 빅맘의 호미즈가 아닌 나미의 동료로 활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징배는 악마 일매 능력을 사용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우솝은 능력자라고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세라핌 징배가 사용한 열매는 초인기 악마 열매 헤엄헤엄 열매입니다. 징배는 헤엄헤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나미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나미는 징배 라고 말하며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쌍디는 설령 니놈이 징배라고 해도 사형 이라고 말하며 디아블 잠브를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공격합니다. 또한 로빈 역시 나도 찬성이야, 방금 건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하며 히간테 플루르를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세라핌 징배는 쌍디와 로빈의 공격을 여유롭게 파괴한 이후 곧바로 로빈을 공격하려 했고 우솝은 필살 초록성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잠시 묶어둡니다. 그리고 쌍디와 프랑키가 협공하여 세라핌 징배를 응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라핌 징배와 밀짚모자 일당의 승부를 지켜보던 베가펑크의 또 다른 세틀라이트인 에디슨이 위험해라, 세라핌은 아직 어린애라고, 레이저 실험을 멀었어 라고 말하며 세라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라핌은 기계이기에 성장을 할 수 없으며 성능을 강화하거나 업그레이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계에게는 어린애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세라핌을 보고 어린애라는 표현을 썼기에 어쩌면 세라핌이 계속하여 성장 중일 수 있으며 훗날에는 어린이 모습을 한 세라핌이 아니라 성인이 된 모습의 세라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등 세계를 호령한 강자들의 완전체 세라핌이 등장할 수도 있기에 세계 정부는 충분히 칠무회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전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시피스타가 세라핌의 성장 버전이라는 설도 있으나 성능적으로 파시피스타보단 세라핌이 더 성능이 좋기에 파시피스타가 세라핌의 성장 버전은 아닐 것이며 프로토타입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한편 밀짚모자 일당과 세라핌 징배의 승부를 에디슨과 함께 보던 릴리스는 정말이지 세라핌 한 대에 대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피타고라스에게 밀짚모자 일당과 세라핌 징배의 대결을 보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하며 얼른 도면을 그리라고 말하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아이디어가 멈추질 않아, 대신 밥 좀 먹어줘요 요크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베가펑크로 추정되는 요크는 곧바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디슨은 에너지를 보충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들은 에너지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쪽이 밥을 먹으면 포만감도 공유하며 한쪽이 휴식을 취하면 다른 몸 역시 피로감을 회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현상도 공유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사실상 이들은 한 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밀지모자 1단과 세라핌 징배가 대결하던 도중 샤카가 나타났고, 샤카는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밀지모자 1당 전원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우섭은 베가펑크가 계속 튀어나오자 설마 나도 베가펑크? 라고 농담을 건넸고, 프랑키는 넌 아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샤카는 혹시 이 섬이 미래로 보였나?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그냥 미래 수준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학력을 지닌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이 섬이 미래의 섬이 아니라 과거의 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1당이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자 샤카는 900년 전에 높은 문명을 가진 왕국이 실존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900년 전은 공백의 100년이라고 불린 시기이며 원피스 세계관 역사가 크게 뒤바뀐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조이보이가 세계정부에게 패배하였으며 새로운 세계정부가 수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에그헤드 섬이 미래의 섬이 아니라 과거의 섬이라는 것이 나온 것과 하필이면 900년 전에 존재했던 왕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세계정부와 천룡인 이무가 높은 문명을 가진 왕국을 멸망시켰으며 당시 이 왕국의 왕이 조이보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제거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세계의 금기인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과 공유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샤카와 밀지모자 1당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루피는 거대한 로봇을 발견하게 되었고, 루피는 거대한 로봇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한 로봇을 보며 그럼 이 로봇도 실패한 거야? 움직이게 해줘. 아저씨가 만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아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녀석은 200년 전에 성지 마리주아를 급습했다는 전설의 거인이다. 더욱이 만들어진 것은 900년 전이다. 목적은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에너지 부족으로 피해는 없었다고 들었다. 당시 과학자들의 소란은 상당했지. 너무나도 발전한 과학력에 어디서 나타나 무엇을 하려 했는지 모른다. 세계정부는 완전한 폐기를 명령했지만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그렇게 두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다. 정부는 모르는 채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로봇은 공백의 100년으로 불리우는 1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며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고대 왕국에서 제작된 로봇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조이보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어쩌면 이 로봇이 선대 프랑키일 수도 있으며 조이보이의 동료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조차 이 로봇을 구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과거에는 지금 세계의 상식을 바꿀 정도의 거대한 과학의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원작 스포일러 주의. 루피가 보게 된 거대한 로봇은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왕국의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아직 자세한 정보가 풀리지 않았으나 단신으로 마리조아를 침공하고 천룡인을 크게 위협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며 고대 로봇은 매우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원작 최신화에서 고대 로봇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루피와 세턴 키자루의 대결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게 되며 고대 로봇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막아섰기에 루피와 세턴 키자루의 2대1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니카루피라고 할지라도 해군 대장과 그에 상응하는 강자를 홀로 막아서기란 어려우며 아직은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며 체력적인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턴은 루피의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허용하고도 머지않아 상처를 회복하는 인물이기에 루피가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전까지 세턴을 쓰러뜨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루피 역시 세턴과 키자루를 쓰러뜨리기보단 적당히 교전을 한 이후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누군가가 루피를 도우며 루피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 초반에 괴수와 로봇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는 세턴과 고대 로봇의 대결을 암시한 장면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고대 로봇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작동이 불가능하며 정황상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져야만 작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이 나타나 세턴을 막아주며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대 로봇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며 어쩌면 조이보이가 고대 로봇을 만들어낸 이유 역시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